이제 경우의 수 하자. 재현아 책 펴. 어떤 거? 노란색 별. 파란색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 학교에서 배웠다 솜. 어디까지 배웠어? 순열? 아 순열. 했어? 아직 안 했어? 가온이는? 가온이 했어 안 했어? 경우의 수. 아직 안 했어. 그럼 180쪽 봅시다. 결국 경우의 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계산해야 된다. 모든 사건을 찾자. 몇 줄이에요? 가 경우의 수인데 180쪽. 모든 사건을 찾자. 그러니까 너네들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12,800까지 수 중에 하나 이런. 경우의 수 다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이게 필요해요. 합의 법칙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다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태권도를 치면 기본적이면서 발차기 약간 정권 찌르기 같은 거 가장 기본적인 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나누는 기준을 봐주시면 되는데 자, 180쪽 봐주시면 뭐 사건과 경우의 수도 있죠. 사건은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인데 이거는 뭐 과학 얘기니까 딱히 수학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맞춰라, 종속 변수를 맞춰라라는 얘기인 건데 상관이 없습니다 수학이랑. 그래서 밑에 봐주시면 합의 법칙 봐주시면 자 봐봐 뭐가 중요하냐면 두 사건 A, B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건 A, B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텐데 얘들아 이 동시가 시간의 동시성이 아니에요. 시간의 동시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같은 시간 내에 같이 출발한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얘는 사건의 동시성이에요. 사건의 동시성인 거니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얘가 지금 A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의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의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되어 있을 때 A 또는 B 여기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야 또는이니까 영어로 뭐예요? 5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 5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일단 5월이면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되고 이건 거니까 결국 이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너네가 수능이 대박이 났어요. 1% 나왔어 상위. 그래서 결국 여기를 다 할 수 있게 됐어. 오케이? 골라가. 근데 골라갈 수 있는데 봤는데 여기서 선체 물리학과, 그 다음에 여기서 패션 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여기서 체육학과 맞나? 내가 이렇게 썼니? 미술학과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뭐 경제학과, 그 다음에 뭐 체육학과 여기 이런 과를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봤더니 이 점수로 뭐 의학과, 화학과, 그 다음에 물리과, 식품영양학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일단은 S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 K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Y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니까 내가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과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다 더해야겠죠. 3, 2, 4 더하면 몇이에요? 총? 9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여기 9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곱의 법칙 봅시다. 곱의 법칙 보고 비교할게요.
자, 고백 법칙은 봐주시면, 자, 어쩐 사건 A와 B가 있는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즉 그 각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경우, 얘가 지금 사건의 동시성이지. 사건의 동시성이니까 그 사건의 경우 A가 똑같이 A의 경우의 수가 m가지, 그 다음에 B의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됐을 때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결국 A and B가 될 거고, 걔가 지금 m 곱하기 n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의 mn인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우의 수, 고백 법칙을 쓰는 경우의 수는 보면 어쨌든 의도하셨지만 너희들이 뭐 썸남이랑 썸녀랑 뭐 데이트를 해요. 그럼 데이트를 해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쵸?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옷에 대해서 봐봐, 내가 봤더니 자, 윗옷이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있고 그러니까 신발이 있어요. 자, 윗옷은 내가 티셔츠를 입을 거야. 검은색, 하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뭐 할까? 주황색, 오렌지색 이렇게 4개와 내 바지를 봤더니 여기서 반바지, 그 다음에 청바지, 그 다음에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내가 나이키 신발이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크록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옷을 입으려면, 즉 어쨌든 코디를 하려면 윗옷도 있고 바지도 있고 신발도 입어야 되잖아. 그 경우에 대해서, 즉 코디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봐봐. 자, 윗옷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바지는 몇 가지? 2가지. 신발은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디라는 사건의 동시성에 대해서 윗옷과 바지랑 신발이랑 같이 한 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뭘 써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곱하기를 써주셔서 얘가 지금 총 몇 가지가 될 거예요? 24가지가 될 건데, 봐봐 얘들아, 위에 거는 봤을 때 자, 위에는 합의 법칙인데 3개, 2개, 4개를 더했다. 밑에는 고백 법칙인데 똑같이 3개, 2개, 4개인데 밑에 거는 곱했고 위에 거는 더했어요. 이 차이점을 봐야 돼요. 봐봐. 자, 그러면 내가 저기 위에 거를 봤을 때, 자, 봐봐.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연세대 갔어. 내가 서울대도 가면서 고려대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대학이랑 대학원으로 가면 돼. 대학원이랑 대학원은 다른 거. 근데 갈 수 있는데 어쨌든 너네 대학 가는 거니까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 얘 봐봐. 내가 천체물리학과를 가면서 내가 미술학과를 갈 수 있어? 내가 경제학과를 가면서 여기 물리과를 갈 수 있냐? 그럼 사건의 동시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꺼번에 한 사건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더하는 거, 합의 법칙인 거고. 봐봐, 내가 검은 옷을 입으면서 청바지를 입으면서 나이키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검은 옷을 입으면서 청바지를 입으면서 나이키를 입을 수 있잖아. 어떤 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백 법칙을 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자, 고백 법칙은 뭐냐면, 고백 법칙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 합의 법칙이에요.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로 해석하면 봐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이거 싫어가지고, 이거 다 쓰기 싫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8번은 더했잖아. 3 곱하기 5로 바꾼 거, 8로 바꾼 거잖아. 기본적으로 싹 다 더하는 게 맞거든요. 싹 다 더하는 건데, 이 고백 법칙은 합의 법칙 중에 그 경우의 수 중에 수용도라는 게 있어요. 즉 어떤 사건을 나뭇가지 모양으로 기록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고백 법칙은 수용도의 모양이 모두 같은 경우, 그 같은 경우는 하나로 싸잡아서 고백 법칙을 써준다 확정하면 이거고, 나중에 보여줄게요. 고백 법칙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고백 법칙은 합의 법칙이 어느 정도 수용도가 맞을 때 라고 써는 걸 생각하면 되고, 일단은 그때 나올 때 보여줄게요.
그래서 일단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이 사건의 동시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쓰인다 쓰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봐주시면 일단은 유형으로 먼저 볼까? 그래서 어디 보자. 노란 책 봐주시면 노란 책에 넘겨 156쪽 문제로 계속 보는 거야. 쓸게요. 자, 합의 법칙은 봐봐. 서로 다른 156쪽에 1129 유형책 156페이지에 1129번 봐주시면 일단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 넣는다는데 서로 다른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나오는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 5 또는 6이 되게 이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순서쌍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 B의 순서쌍을 찾아주시면 되고, 자, 봐봐. 어쨌든 주사위잖아요.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1에서 6까지의 눈을 가지는 주사위를 가지는 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단 그러면 합이 5가 되려면 내가 A에는 주사위에서 던졌더니 1이 나왔어. 그럼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A에서 2가 나왔어. 그럼 B에서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A에서 3이 나왔으면 B에서 2를, 그 다음에 A에서 4가 나왔다면 B에서 1을 가지면 되는 거죠. 즉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순서쌍으로 봤더니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합이 6이에요. 그럼 합이 6인 거는 똑같이 A, B 순서쌍으로 보면 내가 A가 1이에요. 그럼 B가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가 2면 B가 3, A가 3이면 B가 3, 그 다음에 A가 4면 B가 2, A가 5면 B가 1이니까 얘와 얘 둘이 합쳐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러면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 즉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5가지니까 5 또는 6이라고 했으니까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5가 나는 경우의 수 4가지, 6이 나오는 경우의 수 5가지, 총 9가지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합의 법칙. 알겠죠? 근데 그러면 이 합의 법칙은 더해주시면 되잖아. 근데 합의 법칙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봐봐. M과 N 경우의 수가 각각 있는 건데, 이런 경우의 수는 자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관찰했을 때 둘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순서쌍을 봤을 때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합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유형 2번 봐주시면 공통적인 거를 빼주셔야 돼요. 공통적이 있는 경우, 즉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걔를 중복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복되는 애들을 빼주셔야 되고, 얘가 1132 번 봐주시면 1에서 100까지 자연수에서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지금 뭐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또는 두 번째는 6의 배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찾아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럼 4의 배수부터 찾아봅시다. 자, 4의 배수는 4, 8, 12, 16, 20 점점점 해가지고 96, 그 다음에 100. 총 얘는 몇 개가 있어요? 총 2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6의 배수 봅시다. 자, 6의 배수는 6, 12, 18, 24 점점점 해가지고 94와 100이 아니고, 미안해, 96까지 있죠. 92와 96까지 있죠. 총 몇 가지가 있죠? 여기서 90이요?
아 90. 미안. 90, 96. 총 몇 가지? 16가지가 있죠. 그럼 봐봐. 결국 25가지, 16가지를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나왔는데 근데 4의 배수와 6의 배수 중에 뭐의 배수가 지금 섞여져 있어요? 12의 배수가 지금 24, 여기도 지금 24가 섞여져 있죠. 그럼 봐봐. 12의 배수가 지금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결국 개수를 셀 때 12의 배수가 한 번 더 중복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중복되니까 그 중복되는 경우 수를 빼주셔야 되고 결국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고 여기서 중복된 거 12의 배수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개수를 세는 와중에 두 개가 중복됐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중복됐는데 결국 경우의 수를 빼려면 하나만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것만 남잖아요. 중복된 거 없이. 그럼 12의 배수는 봐주시면 12, 24, 36 점점점 해가지고 94, 5, 4 아닌데? 9? 96 미안해 98이지 96? 아 96 미안해 나 지금 아침 이슈 그래서 총 몇 가지? 8가지가? 미안해 8가지가 중복되어 있네요. 그럼 4의 배수가 여기서 25개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여기서 16개 그 다음에 12의 배수가 여기서 8가지를 빼주시면 여기서 8을 빼주시면 좀 그러면 25에서 8 더하면 3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합의 법칙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 풀 때 근데 이렇게 하나 해야 돼요. 풀 때? 배수는 아닌데 나중에 뭐 이런 거 있으면 합의 법칙 같은 거 세야지. 하나하나 다 세야지. 이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안 써도 되지. 근데 뭐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린다 그러냐? 아니야 약간 더 쉽게 푸는 방법 없나? 아 더 쉽게 푸는 방법 합의 법칙과 보여줘.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직접 계산해서 세라. 노가다 해라. 걔가 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아 너네는 맞아봐야 안 맞는 법을 알지. 그러니까 맞으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맞아봐야 안 맞는 법을 알지가 맞아요. 오 맞아봐야 당해봐야 안 당하는 법을 알지. 그러니까 사기는 당해봐야 안 당하는 건 맞아. 그래서 젊을 때 많이 당해야 돼. 이게 역사 이게 진짜 이게 역설이야. 몇 번 나가셨어요? 어? 선생님 뭐? 아 나 엄청 많이 당했지. 진짜요? 응. 나 그러니까 말도 못한다. 아니야 너네 잘하는 식사한테 이런 다크다크한 얘기를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연애에서도 당해왔고 일에서도 당해왔고. 근데 연애는 그게 안 되지 않나요? 연애? 연애에서 사기를 어떻게 하냐? 사기? 아니, 사기가 아니라 연애에서 당할 수 있는 일을 다 당했고 아니, 일에서 그러니까 당할 수 있는 일 다 당했고 연애에서는 학업에서도 당할 수 있는 일 다 당했지. 진짜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니 근데 혹시 그냥 돈 떼먹고 짠 돈 떼먹고 째는 거 아니야. 돈 같은 야 미안한데 돈은 내가 잘 지켜요. 돈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뜯긴 게 아니었어. 돈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에서 최악을 경험해봤고 얘도 최악을 경험해봤고 얘도 최악을 경험해봤어요. 그럼 이제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라는 건 아니고 결국 이거를 다 해봐야 경우의 수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 네, 효율충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7쪽에도 얘들아 157쪽에도 노가다 문제죠. 157쪽 한번 해봐라 얘들아. 노가다 한번 당해봐. 1, 2, 3 해봐라. 1, 2, 3 1, 1, 3, 5 어떻게 하면 짧게 날까?
다 했으면 1, 2, 3, 9도 해봐. 이거랑 1, 2, 3, 9까지 해. 뭐 1, 1, 3, 9 1, 1, 3, 5랑 1, 1, 3, 9 이거 순열 잠깐 설명하고 끝나겠네. 음, 2분 줄게요. 2분? 2분? 2분 너무 많지 않니? 네. 아닌가? 아, 부천이 오시는데 제일이 없어져. 이거 하셔야 돼요. 다 했어? 그런 거 했는데. 알았어. 그래. 9가지. X 기준으로 한 거잖아. 네. 잘했어. 너도. 이거 X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 어쨌든 자연수잖아. 네. 근데 X가 1일 때 2일 때 기준으로 해주신 게 왜 좋냐면 개수가 앞에 있죠. X가 1일 때 2일 때 값이 엄청 커질 거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YZ를 예측하면 돼. 모두 X가 1, 2 이렇게. 근데 이거 절대값 큰 거에 대해서 기준 잡는 거 같아요. 뭐가 이거? 이거요. 응. 얘 문제 있으면. 응. 개수 큰 거. 네. 개수 큰 거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절대값. 오케이, 너 되고. 그치. 그렇게 잡아야지. 자연수잖아. 4형 0은 없어요. 0은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는 얘들아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재하려면 0은 존재한 걸까? 철학적이죠? 1, 2, 3호는 안 해도 되겠는데? 일단 1, 2, 3호 봅시다. 1, 2, 3호 해주고 10분 쉽시다. 자 그리고 1, 2, 3호 여기다 쓰자. 1, 2, 3호는 그럼 봐주시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 A, B, C가 있는데 A, B, C가 나올 수 있는 값이 각각 1에서 6까지 쓴 거죠. 거기에 따라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결국 a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중근 4분의 d가 뭐가 0이 돼야 돼? 야, 뭐 다 얘기하네. 4분의 d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4분의 d니까 b 프라임이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b제곱이 ac가 되는 순서상 a, b, c 구해주시면 되고 결국 어차피 제곱이잖아. 그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놔야 되니까 우리 b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b가 1일 경우에는 우리 b제곱이 지금 뭐가 될 거예요? 1이 될 거니까 거기 만족하는 ac는 여기다가 ac 순서상을 해주시면 거기 만족하는 ac는 1,1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럼 b가 주사위가 1에서 6까지가 2가 된다면 우리 b제곱이 뭐가 될 거예요? 4가 될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c는 1,4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4,1이 되겠네.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세 번째 b가 3이 된다면 b제곱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가 돼야 되니까 이거 ac 곱해서 9가 되는 만족하는 순서상은 3,3밖에 없겠죠? 1,9는 안 되죠. 그럼 b가 4가 된다면 b제곱은 16. 그럼 요걸 만족하는 순서상이 2,8인 건데 1,15 이거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뭐가 될 거예요? 4,4. 그 다음에 b가 5가 된다면 b제곱은 똑같이 25가 돼서 얘도 5,5밖에 안 될 거고. 그럼 b가 6이 된다면 또 b제곱이 36이 돼서 얘도 2,6밖에 안 되겠네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 몇 가지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가지. 총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넣고 관찰할 때는 가장 넣었을 때 가장 큰 수가 되는 애를 기준으로 관찰해 주는 게 훨씬 현명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얘가 A가 3이라고 해봐. A가 3이라고 하면 B 제곱은 3C 그러면 이제 C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보다 그냥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보고 가장 크게 되는 수, 즉 B제곱이 제곱이 가장 크잖아요, 얘들아. 제곱이 어떤 수를 넣었을 때 가장 크게 될 거니까 그 수를 기준으로 수저상 관찰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1, 2, 3호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잘 풀었어요. 1, 2, 3호 봐주시면 그럼 개수가 2x가 가장 넣었을 때 2x가 가장 숫자가 클 거잖아. 그래서 x가 1, 2, 3, 4, 5 기준으로 나머지 y, z를 관찰해 주시면 되고. 근데 1, 2, 3, 6 같은 거는 부등식이죠. 그럼 부등식이니까 x 플러스 3 y가 그냥 8, 7, 6, 5 이렇게 4, 3, 2, 1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순서상을 관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고 쉴까? 쉴까? 얘들아? 책상이 네. 그래서 뭐야? 그럼 157쪽 고백업치 요형 볼게요. 지우지 말고 157쪽에 레지에 1140번 1140. 자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개수의 세 자리 자연수 짝수인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결국 세 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가 있는 거고 10의 자리가 있는 거고 1의 자리가 있겠죠. 근데 이 100의 자리는 뭐로 채우고 10의 자리는 뭐로 채우고 1의 자리는 지금 뭐로 채우는 거예요? 100의 자리는 지금 홀수잖아. 얘들아 근데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결국 1에서 뭐까지의 숫자예요? 9까지의 숫자예요. 그럼 거기서 홀수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홀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네. 3, 4, 3, 5, 7, 9 4개네. 3, 5, 7
7 9인 5개. 1은 아 1 뭐야 1 써가지고 미안합니다 1 3 7 9 미안해 5개가 있는 거죠 읽었나 자 그러면 10의 자리는 지금 뭐예요? 10의 자리는 뭐로 채워야 돼? 소수로 채워야 되잖아요 얘들아 그럼 10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는 1에서 9까지가 아니라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9까지인 거죠 거기서 소수예요 근데 소수는 뭐야? 더 이상 넘기잖아. 그건 아니고 1과 자신을 있는 약수가 1과 자기가 있는 거 그러면 소수는 뭐예요? 2, 3, 5, 7 이렇게 몇 가지? 내가 여기서 4가지가 되는 거 그럼 1의 자리수는 얘들아 1의 자리수는 뭐로 채워야 돼요 지금? 지금 왜냐면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짝수를 하면 얘들아 그럼 짝수를 하면 결국 1의 자리수가 얘가 1의 자리수가 짝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1의 자리수가 짝수려면 결국 1의 자리수에서 채울 수 있는 수도 0에서 9까지인데 그 짝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1의 자리수가 0이구나 2의 배수 2, 4, 6, 8까지 있으면 되겠네요 결국 여기서 몇 개? 여기서 5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 우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백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수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결국 이 사건들을 다 곱해주시면 100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고배 법칙인 거지. 왜 고배 법칙이에요?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 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내가 9이면서 3이면서 4일 수 있잖아. 5이면서 7이면서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까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전개할 때 항의 개수잖아 이거만 잠깐 보면 1141이에요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 항과 이 항을 곱했을 때 항의 개수래요 항의 개수 전개했을 때 그럼 각각의 지금 이 안쪽에 있는 항들이 중복되는 문자가 없죠? 결국 우리가 이거 전개할 때 봐봐 x랑 y랑 z 중에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할 때는 4개 중에서 하나 중에서 몇 개 중에 뭐야? 깜짝이야 미안해 4개 중에서 어차피 하나를 뽑는 거잖아 그럼 4개 중에서 하나? A를 뽑아가지고 Z랑 A라는 항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 묶여있는 항과 묶여있는 항 중에서 왼쪽의 항은 몇 개? 3개 즉 3개 중에 한 개를 뽑아서 한 개를 뽑아서 Z를 쓰거나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는 항은 4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뭐 B를 뽑아서 쓰거나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4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곱해버리면 그게 항이 되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3 곱하기 4이 총 몇 개? 12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건 뽑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전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 순서대로 하는 거는 전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결국 전개할 때 봤을 때 보면은 3개 중에 한 개를 뽑아 3개 중에 한 개 뽑아 내가 여기서 y를 뽑았어 그 다음에 얘는 4개 중에 한 개를 뽑아 4개 중에 한 개를 뽑아 c를 뽑았어 그럼 걔를 곱해버리면 그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 3개 여기 4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 4개니까 2개 곱해주면 12개 그럼 뽑는다는 개념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조합으로 3C1 여기서 4C1 이렇게 나중에 조합으로 콤비네이션으로 배울 거니까 뽑는다는 개념 조금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겹치는 문자 있으면 그럼 겹치는 문자 있으면 그거 고려해줘야죠 근데 잘 안 나와 겹치는 문자 있으면 그 항의 개수를 빼주셔야 되겠지 뭐 중복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그렇게 겹치는 문자 항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겹치는 게 잘 안 나와 너네 항의 개수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만 배워요 나중에는 이항 정리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거 배웠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봐봐 우리 A 플러스 B의 1승은 A 플러스 B로 전개
전개가 되고, 자 a 플러스 b의 2승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계되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전개가 되잖아. 근데 a 플러스 4의 4제곱은 a 플러스 b의 4제곱부터는 이렇게 전개하면 돼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은 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b 플러스 6a 제곱 b 제곱 플러스 4a b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 4제곱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5제곱도 금방 할 수 있어. 6제곱도 금방 할 수 있어. 왜냐? 자 1이랑 3 더해봐. 몇이야? 1이랑 3 더하면 몇이야? 4. 3이랑 3 더하면 6. 1이랑 3 더하면 4.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수도 1이랑 5 더해서 5. 여기다 1은 당연히 쓰시고 5. 그 다음에 2이 더하면 10. 2이 더하면 10. 그 다음에 2이 더하면 5. 1. 이렇게 a 플러스 b의 5제곱의 개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2항 정리로 배울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이거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58쪽에 약수의 개수, 얘들아 약수의 개수 뭐야? 알잖아 너네. 지수 빼기 지수 플러스 1. 자 봐봐 왜 지수 플러스 1인지 봐줄게. 1, 1, 4, 5인데 자 봐봐 54의 자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럼 얘는 지금 A라고 했으니까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하기 위해서 54를 무슨 분해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 자 그럼 54는 2 곱하기 3의 제곱 맞아? 3의 세제곱이지? 27 곱하기 2잖아. 네네.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 약수의 개수는 그냥 2의 제곱, 2의 지수인 1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총 얘가 둘이 곱해주시면 8이 8가지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 8가지가 왜 나오냐면 얘들아 이거 하기 위해서 뭐 그렸어요? 이 8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표 한 번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표를 그렸을 거라고. 그럼 표가 그렸을 때 여기다가 2를 쓰시고 여기다 3의 세제곱을 썼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나열하냐면 여기 얘를 나눌 수 있는 약수를 쓰는 거죠. 그럼 2를 나눌 수 있는 약수는 1과 2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밑에다는 3의 세제곱을 나눌 수 있는 수를 썼다고. 그게 뭐예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칸을 쳐가지고 얘는 각각을 곱해가지고 표현해 주시는 거. 얘가 지금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약.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1을 지우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세제곱. 얘가 지금 다 뭐를 나눌 수 있는 애들이야? 54를 나눌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럼 결국 봐봐. 왜 1 더하기 1, 3 더하기 1, 8가지라면 왜 8가지냐면 즉 2를 나눌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지금 몇 가지야? 여기서? 2가지.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을 나눌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얘가 몇 가지예요? 여기서 4가지니까 2가지와 4가지 중에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결국 이항하는 거랑 똑같이 아까 배운 약수의 그 항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1 플러스 2와 즉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얘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뽑으면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여기서 4가지가 나올 거니까 총 8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1이 왜 만드는지 알아요. 1 플러스 1은 지금 2의 제곱, 2의 1승이잖아요. 그렇죠? 2의 1승을 나눌 수 있는 약수는 1과 2의 1승.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을 나눌 수 있는 약수는 3의 제곱, 3의 세제곱 3개와 1까지 해가지고 4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한다. 원래 이 개념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결국 여기서 2가지, 여기서 4가지로 만들 수 있는 칸 총 8가지가, 즉 얘가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다. 그래서 A가 8이다. 그러면 9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B라고 돼 있네요. 그럼 90을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90은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겠네요. 그러면 일단 양의 약수의 개수잖아요. 약수의 개수. 그럼 약수의 개수니까 3의 제곱을 나눌 수 있는 약수 3과 3의 제곱과 플러스 뭐까지? 플러스 1까지. 2를 나눌 수 있는 양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 2와 1.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이지. 5를 나눌 수 있는 약수의 개수 1과 5니까 1 플러스 1. 그래서 각각 지수로서 나타낼 수 있는 약수의 개수와 거기서 1까지 하나 더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가 지금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2개. 그래서 A가 8이고 B가 12니까 A 더하기 B는 20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얘도 지금 얘도 포로 해주시면 여기 3개잖아. 그럼 3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해주시면 3개는 일단은 그러면 여기가 3의 제곱이랑 2로 표현해. 1, 3,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 2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온 거야? 여기서 6가지가 나온 거죠. 그쵸? 그 이 6가지와 그 다음에 5의 약수의 개수 몇예요? 5의 약수는 1과 5잖아요. 그럼 6가지와 1 곱하기 1 6가지 곱하기 1 그 다음에 6가지 곱하기 5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여기서 나오는 6가지에다가 곱하기 5의 약수인 1 한 거와 그 여기서 나온 6가지와 여기서 곱하기 5 한 거는 다 그럼 다 얘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가지에? 6가지가 몇 개 있어? 2개 있다. 이 6가지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12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갔나요? 지금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너네는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냥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좀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경우, 그럼 이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경우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1, 2, 4, 9 해봐라 얘들아. 1, 2, 4, 9 이거 생각해서 1, 2, 4, 9 해봐라. 1, 1, 4, 9. 응, 1, 2, 4, 9 1, 2, 4 1, 1, 4, 9 1, 1 1, 1, 4, 9 이게 5제곱은 응? 2의 5제곱이야. 네, 이제 너무 안 너무 안 2의 5제곱? 32?
몇 개만 열 몇 개만 줄여. 아니 몇 개 아니고 몇 개만 줄여. 네. 나 풀어줘? 풀까? 자, 얘는 지금 뭐만 찾으래요? 짝수만 찾으래요. 그럼 짝수만 찾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 나눠야 되겠죠? 결국 집에 여기에서 지금 약수의 개수는 봐봐요. 그럼 총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총 약수의 개수는 전체 일단 몇 개예요? 30개. 30개. 왜?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30개가 될 건데 그 약수의 개수는 결국 2의 4제곱을 나눌 수 있는 약수 1부터 2의 4제곱까지 5개 3의 제곱을 나눌 수 있는 약수 1부터 3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1 쓰면 여기다가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을 나눌 수 있는 애 1, 3, 3의 제곱 그 다음에 5를 나눌 수 있는 애 1이랑 5 이 노란색, 파란,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1 각각의 지금 5개, 3개, 2개 중에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지금 곱해버리면 약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 30개 중에서는 짝수가 있는 것도 있고 5가 있는 것도 있어요? 홀수. 어쨌든 어떤 수는 짝수 또는 홀수잖아. 그럼 결국 짝수의 개수는 전체 개수 30개에서 홀수의 개수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럼 홀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해주시면 결국 홀수의 개수는 짝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중에 얘만 따와도 되는 거 아니야? 저 홀수의 개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와 같겠죠? 네. 이해갔어요? 응.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6개. 여기서 6개니까. 그럼 30개에서 홀수의 개수 빼주시면 전체 다 24개가 짝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 야,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에 나 짝수잖아. 네. 그쵸? 그럼 짝수니까 그냥 곱하기 2를 약수의 개수에다 추가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2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냥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과 5 얘의 약수의 개수가 있겠죠. 얘 약수의 개수에다 그냥 곱하기 2만 추가해야 되니까 그냥 얘 약수의 개수가 그냥 짝수인 약수의 개수랑 똑같겠죠. 그럼 얘 약수의 개수는 뭐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 여기서 24. 이게 끝이. 그래도 돼요. 그냥 여기에 약수의 개수에다가 그냥 2 추가해준다 라고 했으면 다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던가. 이게 지금 전체에서 여사건을 뺀다는 개념인 거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집합할 때 집합 원소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할 거거든요. 부분 집합의 개수 할 때도 필요한 개념이고 공동 적투할 때 다음 학기 때 할 거니까 그 개념이니까 1번 개념, 2번 개념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게 어렵다. 지금 이게 어렵다? 그냥 1번만 해도 돼요. 아직은 필요한 개념이니까 그냥 거기다 약수의 개수에다가 2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냥 2를 하나 빼넣어 주시고 2를 하나 빼주시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잖아.
그럼 걔 양의 약수의 개수에다가 그냥 2 하나 추가해줬다.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딱 24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유형 6번 유형 6번 얘들아, 유형 6번은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유형 6번을 보면 이거를 알아야 돼. 지불 방법의 수인지 지불 금액의 수인지 얘인지 따져줘야 되거든요. 문제 보고 따져줄게요. 자, 1115번. 1115번은 자 봐봐. 100원짜리가 지금 한 개. 100원짜리가 한 개. 1150원이니까 100원짜리가 한 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두 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세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지불 방법의 수예요. 자, 지불 방법의 수는 일단은 100원짜리가 한 개, 근데 50원짜리가 두 개, 자 10원짜리가 세 개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지불 방법이잖아. 결국 100원짜리를 한 개 낸 거와 50원짜리를 한 개 낸 거는 다른 경우의 수니까. 자, 그럼 100원짜리를 몇 번 낼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럼 100원짜리 한 개잖아. 근데 안 낼 수도 있죠. 그럼 안 내는 방법의 수 하나와 100원짜리 한 개 내는 수 하나, 총 몇 개? 두 개. 근데 50원짜리도 두 개가 있는데 안 내고 한 개 내고 두 개 내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몇 개? 3개. 세 개. 자, 10원짜리도 안 내고 한 개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면 되잖아요. 총 몇 개? 4개가 되는 건데, 그럼 각각을 다 어차피 지불 방법이라는 하나의 사건의 동시성이 일어나니까 얘를 곱해 주시면 총 24개가 되는 건데, 봐봐, 이 24개 중에서는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안 내는 거는 사실 지분 방법이 아니죠. 그냥 안 내는 거니까. 네. 안 내는 거 몇 개를 빼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한 개를 빼주시면 총 몇 개? 23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1115번의 지불 금액의 수를 볼게요. 봐봐. 내가 100원짜리를 한 개 낸 거야. 여기 방법에서는 100원짜리를 한 개 낸 거와 10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50원짜리를 두 개 낸 거는 다른 방법이죠. 근데 다른 방법인데 지불 금액은 같아 달라요? 지불 금액은 같아요. 그럼 이 중복되는 거를, 다른 방법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를 지워주셔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지워주시냐면, 자 봐봐, 이 지불 금액의 수는 봐봐, 내가 왜 중복되는 금액을 봅시다. 일단 결국 중복되는 금액은, 자 봐봐,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서 걔를 100원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50원짜리 두 개 있어서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지. 자, 10원짜리는 여기 3개인데 얘 3개밖에 없기 때문에 50원짜리 중복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얘 100원을 뭐로 환전하냐면 100원을 50원짜리 두 개로 환전해서, 그리고 두 개로 환전한 다음에 그럼 총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50원짜리가 4개인 것처럼 써주시고 곱하기 10원짜리 3개, 얘를 통해서 똑같이 지불 방법으로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어질 거예요. 그럼 결국 지불 방법은, 그럼 100원짜리를 중복대가 50원짜리를 100원짜리 큰 수로 만들 수 있어. 큰 수로 100원을 만들 수 있으면 그 큰 수를 오히려 역으로 작은 수로 환전해가지고 걔를 지불 방법의 수로 봐주시면 되고, 걔는 결국 지불 방법의 수니까 여기서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네 개 내고, 여기서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총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를 곱해 주시고 못 빼주시면 된다. 안 내는 경우 빼주시면 총 19가지가 될 거예요. 즉 지불 금액의 수는 19가지고 지불 방법의 수는 23가지인 거니까 결국 여기서 지불 금액이 4개가 중복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4개가 뭘까? 그냥 100원, 100원이랑 150원 뭐 이런 거, 200원, 4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 금액의 수. 그래서 1152 해봐라. 1152
1152 1152 그러니까 지불 금액인지 지불 방법인지 봐야 돼요. 지불 금액이면 중복돼 있는 거 있는지 꼭 봐야 돼.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2장 500원짜리가 3개. 이제 100원짜리가 3개. 네, 얘들아, 그럼 다 100원짜리로 환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 왜냐면 봐봐, 여기가 얘가 지금 4가 되면 되거든. 4가 되면 100원짜리 다 환전하면 되는 거거든. 네. 왜냐면 900원 얘가 여기가 4가 되는 순간 100원짜리가 4가 되는 순간 결국 100원 단위인 100원부터 900원까지 커버가 가능하잖아. 근데 얘가 지금 3개잖아. 그쵸? 3개이기 때문에 100원부터 900원까지가 아니라 100원부터 100원 단위는 800원까지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커버가 되면 100원짜리 환전하면 끝. 진짜로 커버가 되면 100원짜리 환전하면 끝나. 오늘 하백없이 고해고치밖에 못하겠는데. 순열해야 되는데. 아씨 순열해야 되는데. 아 근데 5가 다. 유형 우리 몇 번까지예요? 수업 신열 전까지겠지? 아유 우리 5개 다행이다. 네? 아이고 얘들아 그래서 숙제 너네 잘 해야 된다 이거. 숙제를 잘 나눠서 해야 된다. 뭐 확통 숙제 아니 확통이래. 경우의 수 숙제는 경우의 수 숙제 있고 그 다음에 월수 토 같은 경우에는 월수 토 6시 8시 8시 10시 3시 5시는 유형집 할 거고 월요일 그냥 월요일 8시 10시와 토요일 5시 7시 숙제가 경우의 수가 있다까지만 생각하면 되겠네. 재현이는 화목에 봐줄 화목이 아니지 월수지? 수금이지? 네? 자 화목이구나. 재현이 화목에 선생님이 봐주실 거고 문제 질문 받아줄 거고 토요일날 3시에 오면 문제풀이 위주로. 한지 물 마시고 와도 되나요? 일단 1152번 뭐좀 해줘. 1152번 봅시다. 그럼 결국 1,000원짜리가 지금 2장이고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잖아. 그럼 일단은 지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의 수는 금액이 중복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짜리 한 장 내나 500원짜리 2장 내나 2개 내나 어차피 지불 방법의 수는 다른 수를 해석할 거니까. 결국 지불 방법의 수 1,000원짜리에서는 지금 안 내고 한 장 내고 2장 내고 3가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안 내고 하나 둘 셋까지 내니까 여기서 4가지. 100원짜리는 안 내고 하나 둘 셋 총 4가지. 총 여기가 48가지가 나올 건데 거기서 못 빼주시면 돼요. 아예 안 내는 하나 빼주시면 47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의 수와 다르게 1,000원짜리 한 장 낸 거랑 500원짜리 2개 낸 거랑 결국 지불 금액이 1,000원이니까 이런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되고 그럼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몇 개로 1,000원짜리 2개로 500원짜리 몇 개로 환전해서 네. 4개로 환전해서 총 500원짜리가 여기 3개와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 합쳐서 500원짜리 7개와 100원짜리 3개를 얘에 대해서 지불 방법의 수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500원짜리는 전체 8개 안 내고 1개부터 7개 100원짜리도 안 내고 1개부터 3개 거기에다가 둘 다 안 내는 거 빼는 3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47가지고 즉 지불 방법의 수 A가 47이고 지불 금액의 수 B가 31인 거니까 47에서 31 빼주시면 16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환전해야 된다. 100원짜리 1, 2, 3, 4 안 내고 1, 2, 3 안 내고 1, 2, 3 이해 갔어? 그럼 얘는 8은 8 곱하기 4냐고? 얘도 안 내고 1, 2, 3, 4, 5, 6, 7 걔 지불 방법이잖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얘들아 1, 1, 5, 3 1, 1, 5, 3이 진짜 그건데 수용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봅시다. 1, 1, 5, 3 봅시다. 1, 1, 5, 3은 도로망을 지나는 경우의 수죠. 1, 1, 5, 3 문제 푸는 것만 알려줘. 1, 1, 5, 3이니까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지점이 있다. 그럼 그어주시면 A에서 B까지 2개 B에서 D까지 3개 B에서 C까지 4개네. D에서 C까지 2개 각각 2개 4개 3개 2개의 각각의 길을 가지는 건데 A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네요. 그럼 우리 경우의 수를 나눠보시면 결국 A에서 C까지 가는 거니까 A에서 뭐를 지나? B를 지나 C를 가는 경우의 수와 A에서 D를 지나 C를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봐봐 얘들아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2가지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럼 B에서 C까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4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 둘을 어떻게 해주시면? 곱해주시면 얘가 지금 8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곱하는 과정은 여기서 수용도 아니다. 몇 시? 36분? 아니. 그럼 얘가 봐봐. 그럼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3가지. 그럼 3가지 중에 1가지를 길을 갔어. 그럼 나는 몇 가지 길을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2가지. 해가지고 6가지. 그럼 둘이 더해주시. 둘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얘들. 왜 더해야 돼? 그쵸. A랑 B랑 C 가면서 A랑 D랑 C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4가지. 그리고 지금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너네들이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돼요.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계산하는 거. 얘들아 유형 8번 넘어가 주시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문제가 있고 경우의 수는 심화 문제가 있거든요.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1159 같은 거야. 1159. 일반 문제는 그냥 1156번 같은 문제일 거예요. 그럼 봐주시면 뭐가 봐주시면 일단 그려서 봐줄게요. 자 115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지. A와 B와 C와 D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죠. 근데 심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주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뭔가 대칭이게 돼 있어요. 지금 봐봐 여기 A, B, C, D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뭔가 대칭이게 돼 있잖아. 그럼 요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1번부터 풀어주시면 봐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어디서부터 봐주시면 되냐면 인접 부분이 많은 순서대로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인접하는 게 가장 많은 건 뭐예요? C. C가 인접하는 게 가장 많죠. 얘는 3개.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3개. 얘는 몇 개? 2개니까. 그러면 C를 먼저 채운다. 3개니까 3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C를 채우든 B를 출발하든 상관없는데 3개 먼저 출발해 주시면 되고 C 채운 다음에 B 채우고
그 다음에 A와 D 이렇게 순서대로 즉 3개 인접한 거가 많은 것 위주로 순서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1, 2, 5, 6 봐주시면 4개의 영역이 있고 걔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4가지 색을 사용하려 치환하는데 그러면 4가지 색 빛의 삼원소 RGB와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세웠다고 했고 그러면 얘가 4가지 색이 있어요. 그럼 일단 C부터 채워봅시다. 얘들아 C는 일단은 다 빈 공간이야. 그럼 C를 채우려면 몇 가지 색을 채울 수 있어요? RGB 더블 중에서? 네. 4가지.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R을 채워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B를 관찰해 보시면 이미 R이 채워져 있죠. 그러면 R을 제외한 몇 가지를? 세 가지. 3가지를 채우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G를 채웠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랑 D를 봐주시면 각각 A는 지금 R이랑 G를 채웠잖아요. 몇 가지 채울 수 있어요? 2가지. D 같은 경우도 R이랑 G를 채웠으니까 2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48, 총 48가지.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건데 봐봐 얘 같은 경우를 봐주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인접한 구역과 인접 구역이 있는 것과 인접하지 않는 구역이 있는 거거든요.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 있잖아. 그러면 뭘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냐면 인접하지 않은 구역을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 지금 점으로 만나잖아요. 이건 인접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인접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인접하지 않은 구역은 A와 C 혹은 B와 D가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죠. 그러면 A와 C든 B와 D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가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즉 A와 C를 선택한다면 A와 C가 같은 색일 거고 같은 색일 경우와 A와 C가 다른 색일 경우를 봐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나눠요? 라고 하면 이거 봐봐 얘들아 곱한다라는 거는 뒤에 수용도를 예측 가능하면 수용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와 C가 다른 색일 경우 같은 색 다른 색일 경우에는 둘이 따로따로 하다는 거는 지금 고백 법칙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안에서는 쓸 수 있지. 얘 안에서는 쓸 수 있지만 얘와 얘가 다른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즉 고백 법칙으로 하나로 뭉쳐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게 뭔 얘기예요? 라고 하겠지. 이게 일단은 그런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A와 C가 같은 색일 경우 A와 C가 다른 색일 경우로 나눠주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A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B와 D를 채운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와 C가 같은 색일 경우에는 그럼 얘도 지금 몇이야? 4가지 색이죠? 똑같죠? R, G, B, W에 대해서 자 A와 C가 같은 색이에요. 일단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럼 A에는 몇 가지 색을 채울 수 있어요? RGBW 중에 4가지. 그러면 같은 색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R을 채웠어야 되라. 그럼 C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R일 수밖에 없죠. 몇 가지? 1가지. 그 다음에 R을 채우고 났을 때 B를 관찰해보자. 그럼 B는 지금 R을 제외한 몇 가지를 채울 수 있고 3가지. 그럼 D도 몇 가지를 채울 수 있어요? 3가지를 채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른 색일 경우 봅시다. A와 C가 다른 색일 경우니까 A는 무조건 4개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관찰해 주시면 그럼 C는 지금 A와 다른 색이어야 되잖아. 그럼 인접하지 않아도 다른 색인다 라고 했으니까 R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를 채우면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G를 채워봅시다. 그럼 B와 D를 관찰해 주시면 각각 R과 G를 제외한 2가지밖에 안 되겠네. 그럼 얘와 얘를 관찰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여기는 36가지고 여기는 16, 48가지니까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그럼 고백법칙 한눈에 뭉뚱그려서 상관없다 할 수 없다. 얘도 사실은 A와 D가 인접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결국 얘를 뭉칠 거예요. 결국 얘를 뭉칠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총 84가지? 총 84
4가지가 나온다라고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채우면 되는데 이렇게 대칭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꼭 인접하지 않은 거를 고정해주고 얘든 상관없어요. 얘든 상관없어요. 얘 BC 하든 얘는 BD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둘 중 하나만 고정시켜 주시고 해도 되고 그럼 둘 다 고정하는 거는 조금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이구 그런 다음에 1160까지 해야 되겠네. 딱 여기까지 하면 화면 보니까 900억씩 끝나네. 금방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거 지울게.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1160 수용도. 일단 결국 경우의 수는 다 수용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백 법칙이랑 고백 법칙은 수용도를 안 해도 요렇게 구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수용도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1160은 봐봐 수용도잖아. 수용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즉 하백 법칙과 주로 고백 법칙을 쓸 수 없는 경우로 관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순열할 건데 자 A, B, C, D 얘를 A, B, C라고 하자. A, B, C를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써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수용도로 써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A를 채우면 여기가 B 혹은 얘가 C를 채울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고 한다면 수용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A 채웠어. 그럼 두 번째 자리는 B 또는 C를 채울 수 있겠지. 그러면 A, B를 채웠으니까 세 번째 자리는 C로 얘 C 채우면 세 번째 자리는 B로 채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첫 번째 자리는 B로 채웠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는 A와 C를 채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A, B, A를 채웠으면 나머지 자리는 C를 B, C를 채웠으면 나머지 자리는 A를 내가 C를 채웠어요. 그럼 C를 채웠으면 첫 번째 자리에 C를 채웠으면 두 번째 자리에는 A와 B를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는 각각 B와 A를 채울 수 있겠죠. 근데 봐봐 얘들아 수용도를 그렸을 때 야, 얘 모양이랑 얘 모양이랑 같아요 달라요? 모양 그 A, B, C 말고 그냥 그 나뭇가지 모양만 봐요. 나뭇가지 모양이 같아요. 그럼 나뭇가지의 모양이 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 이가 거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A일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B일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C일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니까 이 2가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3 곱하기 2라고 너네들이 고백 법칙을 쓰는 거라고. 수열 법칙을 그래서 고백 법칙은 이 수용도가 예측이 비슷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모양이 다 똑같을 때, 그냥 이런 모양이겠구나 예측해서 바로 쓰는 게 고백 법칙이라고. 그래서 하백 법칙, 고백 법칙. 여기서 하백 법칙 얘랑 경우 다르니까 더한다. 이런 건데, 그 고백 법칙을 쓴다라는 거는 수용도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 1116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백 법칙을 쓸 수 없도록, 즉 같은 모양의 수용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갔어요? 이거를 진짜 알아야 되더라. 고백 법칙이 왜 수용도를 썼어? 수용도에 비슷한 모양인지 예측하는지. 나중에 너네들이 경우의 수를 싹싹 다 나눌 건데 거기에 따라서 구분점이 필요해. 그래서 1160번은 1116번 봐주시면 결국 서로 다른 4개의 자물쇠 A, B, C, D가 있는데 좀 더 크게 그리자. 좀 더 떨어졌어. A, C, D가 있. 아이고 근데 얘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해봅시다. 근데 4개의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 뭐 a, b, c, d에다가 각각 꽂았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해주세요.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즉 여는 게 아니라 안 여는 거죠.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찾아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거는 야 그럼 얘 짝짓기랑 똑같아요.
그럼 짝짓는 건데 원래는 A랑 짝지어야 너네 마음이 편하잖아. 네. 그쵸? B랑 편하다. C랑 편한 건데 즉 짝짓기랑 편한 건데 이 대문자 A에는 A가 없도록 스몰 A가 없도록 대문자 B에는 스몰 B가 없도록 대문자 C에는 스몰 C가 없도록 대문자 D에는 스몰 D가 없도록 배치해주는 경우의 수, 짝지어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용도를 그려볼게요. 그럼 일단은 A부터 D까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용도 쭉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A는 이 대문자 A는 스몰 A가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B 또는 C 또는 D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A에서 B를 채웠어.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에서 B 채운 경우니까 남은 경우의 수가 A랑 C랑 D잖아. 그럼 B는 다 매칭시켜주면 되겠죠. 나머지 A와 C와 D를 매칭해주고 그런 다음에 B를 채웠을 때 내가 A를 채웠어. 그러면 그때 남은 경우의 수는 C와 D가 남은 거니까 각각 매칭이 안 되게 D와 C를 매칭해 주시면 되겠지. 내가 B와 C를 각각 A와 B와 넣었을 때 얘는 남은 경우의 수는 A랑 D 거니까 A와 D를 여기 C와 D에 넣어야 되겠지. 여기다 지금 C와 D니까 A와 D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D, C 이렇게 넣어야겠지. A와 D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근데 D는 D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가 D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A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내가 A에다가 B를 B에다가 D를 매칭시켜 놨어요. 그럼 남은 게 지금 A와 C가 남은 거잖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C는 C를 받을 수 없으니 여기가 A고 여기가 D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각각 이렇게 지금 B 채운 것처럼 B 채워서 수형도 만든 것처럼 C 채워서 수형도 만들고 D 채워서 수형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C를 채웠을 때 A에다가 내가 C를 채웠어. 그럼 남은 거는 일단은 A랑 B랑 D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B는 B를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 A와 D밖에 짝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C랑 A를 채웠어. 각각 A랑 B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남은 게 B랑 D니까 이 B랑 D를 C와 D에 분배해 줘야 되는데 D는 D를 받을 수 없으니 여기가 D이고 여기가 B일 수밖에 없네. 그 다음에 내가 C랑 D를 각각 A랑 B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A랑 B가 남을 건데 그럼 A랑 B를 C와 D에 분배해 줘야 되는데 겹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A를 C로 배열하면 D는 B를 C에 배열하면 그 다음에 D가 A를 갖겠네요. 그럼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근데 나머지 D 관찰해 주시면 B, C, D니까 D 넣어주시면 여기 D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은 게 지금 A, B, C죠. 그러면 B는 B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A와 C를 B가 받겠고 D랑 A를 나눴으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B, C가 남은 거. B랑 C를 나눴더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A, C, D를 배웠을 때 D를 넣었을 때 얘는 A랑 B랑 C가 남는 건데 B는 받을 수 없으므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A, B, C, D니까 B는 B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여기가 A랑 C만 받겠네요. 그럼 내가 D랑 A를 받았으니 여기는 B, C가 남는 거고 얘가 D랑 C를 받았으니 여기는 A랑 B가 남는 건데 그러면 B랑 C 남았을 때 C, D 배열했을 때 C는 C를 받을 수 없으므로 B와 C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얘같이 C, A, B 남았는데 C, D는 이미 C, D가 지워졌네. 그러면 C가 A를 받으면 D가 B를 C가 B를 맞으면 D가 A를 받겠네요. 그럼 여기서 또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9가지가 되는 건데 얘들아. 근데 이 수영도를 그리는 거는 무슨 법칙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고배 법칙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즉 수영도의 모양이 같음을 예측할 수 없을 때잖아. 근데 봐봐 얘 모양이랑 일단은 얘 모양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수영도를 써야 되겠지. 근데 얘 모양이 얘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얘 예측해서 얘 모양이 2개 나올 거니까 곱하기 2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점은 뭐야?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뭘까? 이 B 두 번째가 지금 받았을 때 B는 B를 받을 수 없는데 B가 A에서 지금 받아버렸잖아. 거기서 나오는 애와 얘는 지금 두 번째가 B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얘도 지금 두 번째가 B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측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그냥 수영도 싹싹싹 그려와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쉽다면 어쨌든 B가 이미 지금 A가 B 두 번째 써야 되는데 A는 지금 뭐 쓸 건데 두 번째 B가 받아야 되는데 A가 지금 얘 관계없이 B를 받아버리면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았으니까 B가 자유롭진 않네요 라고 생각하면 뒤에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3 곱하기 2 해도 된다는 거죠. 수영들 예측이 된다면 이렇게 잘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핸드폰 왜 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수영도를 통해서 사실은 너네들이 다 수영도를 그려야 돼. 다 그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학기 하겠죠? 경우수를.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 합의법칙, 고배법칙 배우고 고배법칙은 뭘 예측할 수 있을 때 수영도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쓰는 거다까지만 알아오면 오늘 진짜 알찬 거야. 알겠습니까? 고생했어요. 숙제는 유형 푸는 거예요.